요즘 원화 환율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헤드라인만 보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00. 요즘 외환시장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 숫자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달러당 1,500원. 이게 바로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그 숫자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2009년이었죠. 전 세계를 덮쳤던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그때 이후로 무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니까 다들 혹시 제2의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또 이게 정말 셀코리아라고 불릴 만한 위기 상황인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마지막으로 핵심 결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 과거와 비교해서 대체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원화 가치가 그야말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니까 특히 온라인에서는 이거 진짜 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퍼펙트 스톰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외부 충격이 쾅 하고 터졌고요. 여기에 미국의 통사정책이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졌죠. 마지막으로 해외에 투자하려는 국내의 꾸준한 달러 수요까지. 이 세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재밌는데요. 이 세 가지 요인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란 분쟁 같은 외부 충격이 터지면 사람들은 위험하다 싶어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찾게 되죠. 그럼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달러는 더 강해지고요. 여기에 우리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수요까지 딱 받쳐주니까 원화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압력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팔면서 셀코리아 아니냐, 외국인들이 다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사실일지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전문가의 진단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에 문제가 생겨서 벌어지는 본질적인 셀코리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과 진짜 위기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은요, 전 세계적인 위험을 피하고 또 최근에 한국 증시가 좋았으니까 그 수익을 실현하려는 말 그대로 리스크 대응에 가깝습니다. 이건 일시적이고 전술적인 움직임이죠. 반면에 진짜 위기, 즉 자본 도피는 뭐냐? 이 나라 경제는 이제 끝났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자산을 다 던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아마 하실 겁니다. 3천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 주식의 가치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판 주식 규모가 물론 작진 않지만 그동안 벌어들인 엄청난 이익의 일부를 그냥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통화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유독 원화만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이 어려운 건지 글로벌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요. 네, 솔직히 원화가 일본 엔화랑 같이 올해 들어 가장 약세를 보인 통화 중 하나인 건 맞습니다. 마이너스 7%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른 여러 나라 통화들도 다 같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환율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변수들은 뭔지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진짜 분위기가 한 달 만에 얼마나 확 바뀌었는지 실감 나실 겁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곧 내리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 동결은 물론이고 오히려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입장에서는 숨통을 틔워줄 가장 큰 호재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튼튼한 기초 체력이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순금융자산이 9천억 달러가 넘고요. 전 세계의 갚을 돈보다 받을 돈이 5천억 달러나 많은 이른바 순채권국입니다. 바로 이런 강력한 펀더멘털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원화가 휴지 조각된다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변수가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중동 분쟁이죠. 만약에 이 상황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돼서 전면전으로 번진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그때는 환율이 1,600원 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쫙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원화가 약한 건 외부 충격, 강달러, 국내 요인 이 3가지가 동시에 터진 복합적인 현상이다. 둘째, 그래서 이건 과거처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져서 생긴 펀더멘털 위기라기보다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는 성격이 훨씬 강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튼튼한 기초 체력이 최악의 붕괴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분명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이 방패는 다음에 닥쳐올 또 다른 시험을 무사히 막아낼 수 있을까요?